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며 서울특별시 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있어 단기간이 아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체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경제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조기에 알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제외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 당사자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조금 더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게 바로바로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조금 어떤 기금화돼서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만큼 서울시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제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실 것을 당부하며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다양한 고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하지만 유사 중복되는 센터와의 통합, 접근성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센터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관련해서 그 도움받을 수 있는 센터도 있고 내가 노인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든 동네마다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안 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로로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5년 후에, 3년 후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이런 게 있다.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게 검토 아니겠습니까?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규모가 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졌고 채용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AI 영향평가, AI 면접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택트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청년들에게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시민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송인찬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신규 채용이 적어지다 보니 노동시장으로 새로 들어오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상황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서울시가 만 15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취업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는 성공 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비롯해 컨설팅, 멘토링 등 청년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 일자리 센터나 일자리 카페를 통해 저희가 다양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현직에서 인사 담당자가 나와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직무 멘토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 또 만약 저희가 구직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1대1로 상담사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 상담사가 취업 시작부터 준비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 매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청년 취업 환경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에 맞는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IT 기술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발달하면서 AI 자소서 분석이라던가 AI 면접, AI 역량 검사 등을 도입하는 공기업이라던가 그리고 민간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새로운 채용 면접 방식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방식의 AI 면접 채용 준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서울시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가결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기존의 구직난에 더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 비대면 면접을 전격 도입함으로써 사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은 채용의 불공평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비대면 면접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는 비대면 면접 지원과 함께 청년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교육기관과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이라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면접 교육과 면접 연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에 대해 창업부터 폐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것인데요. 앞으로 이번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소상공인의 체감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